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보합 플러스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지만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래서 겨우 2차 전지 종목들 일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빠졌었는데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장도 아닌 덤덤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0.04%인데요. 오늘 거래소가 지수가 딱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225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0.14% 플러스 8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변동도 없이 덤덤한 그런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도 아주 뚝 끊어졌어요. 거래대금 이렇게 보면요, 오늘 거래수 같은 경우는 10조가 조금 안 됩니다. 9조 9천억입니다. 10조 밑으로 또 내려간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별로 없이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다. 좀 눈치 보기가 아주 심한 시장이다. 시장이 위든 아래든 아직은 방향이 이렇게 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들을 많이들 이렇게 조금 안 하고 좀 기다려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5조 7천억입니다. 코스닥은 항상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또 5조니까요. 5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도 이렇게 보면 미지근하게 21선을 타고 덤덤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큰 폭 그 변동이 없어요. 오늘 지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21선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1선이라는 거는 시장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21선이 깨지지 않고 거기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죠. 분봉으로 보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매물을 받고 나서 종가에는 그래도 많이 돌리고 끝냈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최근 한 4, 5일 이렇게 보면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21선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크게 이렇게 밀려나지는 않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된 데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이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어느 정도 그 매물을 좀 소화해 주면서 지수를 올리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으로 방어는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 보면요. 오늘은 외국인들 또한 78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 51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이 한 420억 마이너스, 기관이 한 66억 정도니까 겨우 기관이 약간 플러스를 해준 그런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아니지만 780억이면 또 모처럼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다. 최근 추이 한번 이렇게 보시죠. 최근 추이를 이렇게 보면 오늘은 850억 마이너스, 어제는 또 7,1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제는 또 540억 마이너스, 또 그 전날은 2,600억 매수 우위. 얼른 보셔도 아시겠지만 7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근한 6조가량 계속해서 매수 우위했다가요, 최근 한 일주일간은 사고팔고를 한 반반 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쭉 매수 우위만 하다가 최근에는 절반 정도는 팔기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수 규모가 파는 규모보다는 훨씬 크다,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요.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추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외국인들 매매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수 우위지만 최근 한 일주일간은 간간히 매도하기도 한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최근 한 10여일 동안 시장이 위든 아래든 크게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낙관론이 우세했다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어쨌든 개인들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그게 고객 예탁금이죠. 그 다음에 펀드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돈이 들어오는데 빠질 시장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돈 흐름을 잘 봐야 된다. 먼저 이 고객 예탁금 보면요, 지금 67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은 뭐 그렇게 위든 아래든 큰 변화가 없지만요, 종합 지수를 후행하면서 따라가죠. 근데 3월 이후로 이렇게 보면 한 17조 가량 돈들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개인들 저금 17조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만 어느 정도 조금 조건이 갖추어지면 개인들 돈은 또 대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그때 3,300 찍었을 때가 한 77조 가량 됐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67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눈여겨볼 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그한 30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125조에서 157조니까 32조가량 늘어났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사항이거든요. 2021년 3,300포인트 때는 펀드는 깨고 오히려 개인 계좌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이래도 좀 아침에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려붙는 이유가 시장에 지금 돈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장은요, 불만 좀 붙여주면 급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들도 물론 최근에는 사고 팔고 이러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 따졌을 때는 6조가량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이 어제 1% 올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거의 앞에 고점 지금 올라 있어요. 나스닥이 어제 플러스 0.14% 신고가입니다. 음봉은 낮지만 신고가입니다. S&P 500도 플러스 0.32% 신고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9%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이제 아마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9월쯤 금리 인하 얘기가 거의 지금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1.45. 이제 일본 그 증시가 오늘은 마이너스 1.45인데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의 상승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 15%로 이제 픽스가 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시장 이런 것도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 나오는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예전에 돈들이 많이 일본 시장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가 약세로 되면서 미국 시장을 탈피해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아마 그 범주에 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 약세 때문에 나와서 아시아 쪽, 또 일본 쪽 이런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수치가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일본 시장 최근에 이렇게 강한 거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죠. 일본만 강한 게 아니라 대만도 이렇게 강해요. 그래프 보시면 최근 우리 시장 급등했을 때 그때 그림 비슷합니다. 상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도 오늘은 마이너스 0.08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 추세가 뭔가 좀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런. 그러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요게 지금 아시아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시장도 한 6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항생, 이제 홍콩 지수죠. 여기도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시장이 은근히 강하다. 막 그런 돈들이 아시아 쪽으로 우리 시장 포함해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달러 약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린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단타로 끝날 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이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 시장 전체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플러스 0.67, 프랑스 플러스 0.66. 그래서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 보면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 정도입니다. 빠진 종목들이 더 많죠. 보면 나스닥 선물이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4니까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애플이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0.2%. 그래도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계속해서 뭐 1% 넘게 이렇게 오르다가 근한 15% 올랐죠 최근에. 그러다가 오늘은 시간 외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6% 올랐어요. 테슬라가 오늘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0.1%. 그래프를 보면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근한 10%가량 올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0.18인데 워낙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GPU 이제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그 미국 정부의 15% 정도 일종의 관세죠. 수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도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수출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도 엄청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얘기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 주춤했지만요. 그래프 전체로 보면 21선 위로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이 흐름이요. 우리 반도체 주식들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전체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강한 업종이나 테마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한 1%에서 한 2% 정도 골고루 이렇게 조금 올라줬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에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요. 예전 가격 이렇게 따지면 아직도 아마 많이들 물려있는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엔솔 대표적으로 한번 주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요. 이때가 2023년 중반 정도 되죠. 지금 2025년이니까요. 2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거의 60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30만 원 왔으니까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배터리 셀 대표 종목이죠. LG엔솔은. 그래서 최근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도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 근데 LG엔솔은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수급에서 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요. LG엔솔은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두터워요. 지금 가격대 이외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봉이지만 이렇게 보면 그 위로 층층이 이렇게 매물대가 굉장히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LG엔솔은 이제 매물대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소진되는 거 아닌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팔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LG엔솔은 조금 이렇게 수급에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에코프로 BM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양극재 소재 쪽이죠. 근데 이제 수급만 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해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LG엔솔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한 2년 전에 5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밑에서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신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했겠는가 아마 짐작이 드실 겁니다. 최근에 좀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아마 가지신 분들 한 7, 80%는
아직도 물려있는 상황 아니겠나. 그것도 뭐 거의 반토막 이상 이렇게 물려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 에코프로 BM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니까요.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냈다가 뭐 1억이 3억이 되고 막 이랬다가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밀렸을 때 많이 빠졌다고 그래 중간에서 이렇게 샀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오면서 오히려 손해가 많이 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인 그 현황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아직도 옛날 그 샀던 가격 1, 2년 전에 샀던 가격 비하면 아직도 반토막, 두토막, 세토막까지 이렇게 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한번 버텨보자 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LG엔솔하고 조금 다른 게요. 요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G엔솔은 요 지금 가격대 위로 매물대가 길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보셨듯이 요 녹색 매물대가 지금 가격대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요. 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팔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수급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LG 엔솔하고도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흐름을 같이 탔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모양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삼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또 강조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한미 반도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매도하고 지금 신용 투자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아마 손을 들고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좋은 시장 강세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됐든 공매도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데 한미 반도체까지 이런 종목 실적이 대단히 좋은 이런 종목에서는 공매도 가지고 더구나 500만 주 넘게 지금 공매도를 쳐놨는데요. 이 500만 주는 사실은 대기 매수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올라가도 손절매가 나올 수 있고 빠져도 이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급에서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종가에 갑자기 많이 올리고 끝냈어요. 1,500원 플러스가 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부도 할 필요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봐도 좀 장중에 밀리면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저는 이쪽에 조금 그 편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지금 사신 분들이 잘 버티면 상당히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화장품 미용 관련주들이 오늘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달바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폭 한 며칠 만에 한 20%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요. 반면에 또 파마 리서치라든가 APR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도 물론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의료용 기구로 구분이 되는 리쥬란이라든가 콘쥬란 이런 것들은 그 피부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거나 해주는 그런 그 기구죠. 그러니까 여기 의료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화장품도 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매출이 한 55%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 화장품 흐름 추세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마 리서치도 제가 이 초기에 추천을 드려서 워낙 많이 올라서 그 뒤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높게 들어가실까봐 이 상승세가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주식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APR입니다. APR은 의료용 기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라고 그래서요. 홈 뷰티 디바이스 정확하게 집에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 관리를 하는 이런 쪽입니다. 화장품으로 구분은 되지만 조금 그 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PR은
파마 리서치 성격을 조금 가진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아모레나 LG생활건강 시총을 최근에 이렇게 따라잡았습니다. APR이.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쪽하고는 달리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순수하게 화장품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콜마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JP 모간에서 또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 한 일주일간 매도 우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시작하고 나서 JP 모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석연치 않게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당연히 나올 수는 있죠. 이식 매물들이. 그렇지만 지금 그 화장품 사업이 이렇게 꺾였거나 실적이 둔화가 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승 추세가 또 기대한 만큼 조금 못 미쳤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며칠 만에 한 30%가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얘기죠. 최근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 그런 얘기죠. 기대한 것보다 조금 이렇게 낮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좀 과도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미국 시장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JP 모간이 항상 맞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SK 하이닉스도 팔아라 그러고 나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한 거겠지만 우리 시장이 워낙 그런 얘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못마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도 이제 그런 어떤 희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큰 악재라고 그래도 20% 30% 조정을 받았으면요. 그 정도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악재가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약간 꺾였다. 기대보다 살짝 좀 덜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진 것의 한 절반 정도는 뭐 이제 다음 주가 됐든 이번 주가 됐든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팔고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진득하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컴프로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견디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AI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이춘석 의원이 샀다는 종목들 3개를 추천을 몇 번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한 2.6%, LG CNS가 4.9%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합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모양이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G CNS도 이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 이제 시설 설치하는데 LG CNS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LG CNS는 이제 LG그룹 내 IT를 전담하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그 구조가 확실한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룹 IT를 관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량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상장한 지 한 1년밖에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실적 면에서 아주 탄탄하고 또 AI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가장 기대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안 샀더라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신정부 출범하면서 AI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거의 한 절반 조정을 받았죠.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60일선에서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신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 다음에 오늘같이 이렇게 덤덤한 날 아침부터 종가까지 양봉을 내면서 매수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와 준 거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춘석 의원이 살만한 종목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흐름은 똑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실적도 좋고요. 1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5천 원 왔으니까 딱 반토막 났습니다.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데요.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61선에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고 21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LG CNS나 카카오페이는 지금 정도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뭐 당연히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61선에서 반등하면서 21선 그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 요 세 종목이 꼭 이춘석 의원이 샀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요. 가장 주목할 만한 AI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또 그런 시대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어제 그 정부에서 국정과제 발표했을 때 제일 먼저 언급된 게 AI 관련입니다. 이쪽에 이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는 지금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LG CNS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다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요. 저는 항상 최근 시장은 수급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대세 지장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난 후로도 지금 행보 국면이 근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도 그만큼 또 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10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요. 보통 시장 같으면 1000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한 300포인트 조정을 받는 게 상례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은 워낙 수급이 좋아서 1000포인트가 오르고 나서도 지금 3200에서 그대로 안 밀리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기대치를 높게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해외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이 대단히 강하고요. 대만도 그렇고 중국, 상해 이런 쪽들이 전부 굉장히 강한 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먼저 올랐지만 또 그런 시장은 좀 뒤쫓아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데 최근 우리 시장은 횡보하고 있지만 그런 시장들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쪽으로 이제 아시아권으로 조금씩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최근에 한 달 동안 근 7조 가까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것도 일종의 그런 흐름의 하나 일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같이 탄다 그러면 더구나 우리 국내 수급으로 봐도 굉장히 좋지만 아시아권 전체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그래도 시장은 좀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워낙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면서 들어가면 조정받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이럴 때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기회를 봐서 저점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보고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